개손자병법 주식기초편 11편 분산투자는 왜 필요한가? 병력을 나누는 전략. 이 컨텐츠는 개미 세계관과 손자병법 철학을 바탕으로 주식기초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약자가 살아남는 전략, 초보가 이해하는 언어, 작은 돈을 지키는 지혜를 전합니다. 1. 전쟁은 병력을 나누는 순간부터 살아남는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전략은 군대를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의 패배가 정운의 죽음이 되기 때문이다. 투자도 같다. 2. 분산은 공격이 아니라 생존이다. 분산 투자는 많이 먹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 전쟁의 전술이 아닌 생존의 철학이다. 3. 초보 개미가 저지르는 착각. 많은 사람은 말한다. 확실한 거에 몰빵해야 돈 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다. 확률이 높은 것도 없다. 확실해 보이는 것은 항상 전쟁의 전야다. 4. 분산이 필요한 이유. 불확실성.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 기업도 미래를 알 수 없다. 전쟁터에서 예측은 운이고 생존은 준비다. 분산은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 5. 분산은 실력 없는 자의 도피가 아니다. 분산은 겁쟁이의 행동이 아니라 전략가의 선택이다. 강한 장수는 한 번의 전투에 인생을 걸지 않는다. 여러 전선을 만들고 여러 승리를 연결한다. 6. 어떻게 분산해야 하는가? 간단한 원칙. 첫째,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라. 둘째, 한 업종에 몰빵하지 마라. 셋째, 같은 성격의 기업만 사지 마라. 넷째, 너무 많이 분산하지도 마라. 너무 적으면 위험하고 너무 많으면 관리가 불가능하다. 7. 이상적인 분산의 예, 초보 기준. 46개의 기업, 서로 다른 업종, 서로 다른 성격. 이 정도의 분산은 생존과 관리의 균형을 만든다. 8. 분산의 목적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분산은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폭발을 완화하는 것이다. 한 전선에서 패배해도 다른 전선에서 버틸 수 있게 한다. 전쟁은 첫 전투에서 끝나지 않는다. 9. 분산과 집중의 균형. 장기적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분산하고 나중에는 집중한다. 왜냐하면 실력이 생기면 좋은 기업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는 실력이 없다. 초보의 집중은 도박이고 초보의 분산은 생존이다. 마무리. 분산은 약자가 쓰는 기술이 아니라 약자가 살아남는 전략이다. 살아남은 자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엔딩 명언. 전쟁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니다. 여러 번의 승부를 연결한 자가 승리자가 된다. 개손자병법 주식기초편 12편 손절을 언제 해야 하는가?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지혜다. 이 컨텐츠는 개미 세계관과 손자병법 철학을 바탕으로 주식기초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약자가 살아남는 전략, 초보가 이해하는 언어, 작은 돈을 지키는 지혜를 전합니다. 1.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자는 끝까지 버티는 장수가 아니라 상황을 보고 퇴각할 줄 아는 장수다. 고집은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2. 손절이 어려운 이유. 손절이 어려운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다. 자존심 때문이다. 사람은 손해를 인정하지 못해 더 큰 손해를 감수한다. 전쟁에서 자존심은 군대를 죽이는 독이다. 3. 손절은 언제 해야 하는가? 세 가지 상황. 첫째, 기업의 상황이 명확히 나빠졌을 때. 둘째, 투자 이유가 사라졌을 때. 셋째, 전략이 틀렸다고 판단될 때. 손절은 가격이 아니라 상황으로 판단해야 한다. 4. 나쁜 손절과 좋은 손절. 나쁜 손절은 감정에 흔들려서 하는 것이고 좋은 손절은 전략에 따라 하는 것이다. 감정은 전장을 흐리고 전략은 전장을 정리한다. 5. 손절이 늦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손절을 하지 않으면 계좌는 잠시 보존되지만 투자는 이미 죽었다. 자금이 묶이면 다른 기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리가 망가지면 판단도 죽는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투가 아니라 다음 전투다. 6. 후퇴는 겁쟁이가 아니라
생존자의 행동이다. 전쟁에서 후퇴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다. 후퇴는 군대를 살려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일이다. 살아남지 못하면 승리는 없다. 7. 초보가 따라야 할 간단한 원칙. 첫째, 내가 왜 샀는지 모르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라. 둘째, 기업이 망가지면 감정 없이 철수하라. 셋째, 손절 기준을 정해놓고 시작하라. 넷째, 손절은 실수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멈추는 행동이다. 8. 손절 비용보다 위험 비용이 더 크다. 손절은 현재의 작은 손해지만 손절하지 않으면 미래의 큰 손해가 된다. 작은 희생이 군대를 살린다. 마무리.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계획이다. 손절은 고통이 아니라 치료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에 자존심은 필요 없다. 엔딩 명언. 후퇴하지 않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개손자병법 주식기초편 13편. 분할 매수의 힘, 작은 병력이 전세를 바꾼다. 이 컨텐츠는 개미 세계관과 손자병법 철학을 바탕으로 주식기초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약자가 살아남는 전략, 초보가 이해하는 언어, 작은 돈을 지키는 지혜를 전합니다. 1. 작은 병력은 약점이 아니라 전술이다. 전쟁에서 모든 병력을 한 번에 투입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다. 작게 나누어 전투에 배치해야 전세를 조절할 수 있다. 투자도 같다. 안시 분할 매수란 무엇인가? 분할 매수는 한 번에 사지 않고 시간을 나누어 여러 번에 걸쳐 사는 것이다. 천천히 조금씩 무리하지 않고 들어가는 전략이다. 3. 분할 매수가 강력한 이유. 심리를 지킨다. 사람은 떨어지면 불안하고 오르면 욕심을 낸다. 한 번에 사면 감정이 지배하고 나누어 사면 감정이 약해진다. 전쟁에서 심리를 잃으면 전술이 무너진다. 4. 분할 매수는 리스크를 낮춘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고 가격이 오르면 손해 없이 그만둘 수 있다. 한 번의 실수를 치명적인 패배로 만들지 않는다. 5. 초보에게 분할 매수가 가장 좋은 이유. 초보는 타이밍을 맞출 수 없다. 전문가도 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 예측할 수 없는 전장에서 분할은 예측하지 않아도 되는 전략이다. 6. 어떻게 분할 매수하는가? 간단한 원칙. 첫째, 처음부터 전액 투입하지 마라. 둘째, 여러 단계로 나누어 매수하라. 셋째, 하락 시 추가 매수하고 폭등 시 중단하라. 넷째, 한 종목에 너무 오래 집착하지 마라. 7. 분할은 느리지만 강하다. 분할은 느리고 답답해 보인다. 그러나 느린 전술은 전장을 오래 지키게 한다. 급한 승리를 노리면 쉽게 죽고 느린 승리를 노리면 오래 산다. 8. 분할은 약자의 무기다. 강자는 큰 병력을 움직일 수 있지만 약자는 그렇지 못한다. 약자는 작은 병력으로 전세를 만들어야 한다. 분할은 약자가 쓸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무기다. 마무리. 분할은 실패를 막는 도구가 아니라 생존을 설계하는 전략이다. 작게 나누면 크게 잃지 않는다. 작게 나누면 계속 싸울 수 있다. 엔딩 명언. 전쟁은 빠른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틴 자가 이긴다. 개손자병법 주식기초편 14편. 폭락장을 대하는 태도. 진짜 장수는 공포 속에서 움직인다. 이 컨텐츠는 개미 세계관과 손자병법 철학을 바탕으로 주식기초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약자가 살아남는 전략, 초보가 이해하는 언어, 작은 돈을 지키는 지혜를 전합니다. 1. 폭락은 전쟁의 공포다. 폭락장은 전장에 전염되는 공포다. 모든 군대가 겁에 질리고 도망치고 무너진다. 공포는 화살보다 빨리 퍼지고 칼보다 깊게 찌른다. 2. 공포는 가격을 무너뜨린다. 사람들이 팔면 가격은 떨어지고 더 팔면 더 떨어진다. 폭락장은 기업이 망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서 떨어지는 것이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 가격은 가치와 분리된다. 3. 폭락은 약자를 죽이고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
폭락은 모든 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가치를 싸게 사는 기회를 준다. 전쟁에서 혼란은 위험하지만 혼란 속의 기회는 평화보다 크다. 4. 폭락장에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 폭락장에서도 좋은 기업은 다시 일어나고 나쁜 기업은 더 깊은 어둠으로 떨어진다. 폭락이 기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폭락을 이겨내는 것이다. 폭락장에서 버티는 힘. 폭락장에서 버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고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다. 좋은 기업을 믿지 못하면 폭락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6. 초보가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첫째, 공포에 휩쓸려 던지지 마라. 둘째, 떨어진 이유를 확인도 안 하고 도망가지 마라. 셋째, 폭락에서 나쁜 기업을 줍지 마라. 넷째, 폭락장에서 몰빵하지 마라. 기회는 존재하지만 도박은 존재하지 않는다. 7. 폭락장에서 취해야 할 전략. 첫째, 좋은 기업의 가치를 점검하라. 둘째, 분할로 접근하라. 셋째, 공포가 끝나기 전 조금씩 움직여라. 넷째, 폭락 이후에 반등을 기다릴 준비를 하라. 전쟁은 공포가 끝나기 전에 승부가 결정된다. 8. 폭락은 운이 아니라 순환이다. 폭락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시장의 순환이다. 공포와 탐욕, 상승과 하락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주식은 혼란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혼란을 견디는 자에게 보상한다. 마무리. 폭락은 재앙이 아니라 판별의 시간이다. 진짜는 살아남고 가짜는 사라진다. 그 과정에서 준비된 자는 기회를 얻는다. 엔딩 명언. 공포 속에서 움직이는 자만이 평화 속에서 웃는다. 개손자병법 주식 기초편 15편. ETF란 무엇인가? 개미군단의 연합전술. 이 컨텐츠는 개미 세계관과 손자병법 철학을 바탕으로 주식 기초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약자가 살아남는 전략, 초보가 이해하는 언어, 작은 돈을 지키는 지혜를 전합니다. 1. ETF는 연합군이다. ETF는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함께 묶여 하나의 군대를 이루는 방식이다. 한 장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수를 동시에 선택하는 전략이다. 왜 ETF가 만들어졌는가? 개미는 정보도 시간도 능력도 부족하다. 좋은 기업을 고르지 못하면 전장에서 죽는다. ETF는 고르기 어려운 개미를 위해 여러 기업을 모아 하나의 무기로 만든 것이다. 3. ETF의 장점. 분산과 안정. ETF는 한 기업이 망해도 정운이 무너지지 않는다. 전선을 넓혀 리스크를 나누기 때문이다. 전투는 여러 전선에서 이루어지고 패배는 분산된다. 이것이 ETF의 가장 큰 힘이다. 4. ETF는 초보에게 유리하다. 개미가 좋은 기업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만 ETF는 전문가들이 대신 골라둔 기업들의 묶음이다. 초보는 기업 하나하나를 분석할 능력이 없을 때 ETF로 전장을 넓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다. ETF의 종류. 간단하게 ETF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첫째, 시장 전체. 둘째, 산업별. 셋째, 테마별. 시장 ETF는 안정적이고 산업 ETF는 성장성을 노리고 테마 ETF는 기회를 노린다. 6. ETF도 전술이 필요하다. ETF는 안전해 보이지만 아무거나 사도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경제, 산업의 흐름, 기업들의 구성, 비용 구조, 이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연합군도 약하게 구성되면 집단으로 패배한다. 7. ETF의 진짜 장점, 심리의 안정. ETF는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초보가 공포에 덜 흔들리고 욕망에 덜 휘둘린다. 심리가 안정되면 전략이 유지된다. 전쟁은 심리의 싸움이다. 8. ETF는 느리지만 꾸준하다. ETF는 한 번에 큰 승리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꾸준히 이기고 오래 살아남는다. 전쟁은 폭발적인 승리가 아니라 꾸준한 생존이 결과를 만든다. 9. ETF는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가난을 벗어나는 길이다. ETF는
한 방에 부자가 되기 위한 무기가 아니다. 하지만 ETF는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을 높인다. 패배를 줄이면 자연스럽게 승리가 쌓인다. 마무리. ETF는 약자를 위한 무기다. 하나의 기업을 맞추려 하지 말고 연합군을 구성하라.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싸워라. 엔딩 명언. 전쟁은 개인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 이긴다. 개손자병법 주식기초편 16편. PBR, ROE란 무엇인가? 숫자 속의 숨은 전력 분석. 이 컨텐츠는 개미 세계관과 손자병법 철학을 바탕으로 주식 기초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약자가 살아남는 전략, 초보가 이해하는 언어, 작은 돈을 지키는 지혜를 전합니다. 1. 숫자는 전장의 전력, 찬리이다. 전쟁에서 군대의 규모, 무기, 식량은 숫자로 파악된다. 기업도 같다. 기업의 힘은 감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된다. 2. PR, 얼마나 비싼가? PR은 기업의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PER이 높으면 비싸다는 뜻이고 PL이 낮으면 싸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비싸다고 나쁜 것이 아니다. 전쟁은 값이 아니라 전력이 중요하다. 3. PBR,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PBR은 기업이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평가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자산보다 싸게 거래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산이 쓸모없다면 싸게 거래되는 이유가 있다. 폐허의 성은 공짜여도 가치가 없다. 4. ROE, 얼마나 효율적인가? ROE는 회사가 가진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으로 바꾸는지 보여준다. ROE가 높다는 것은 적은 자본으로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의미다. 전쟁에서 작은 군대로 큰 성과를 내는 장수와 같다. 5. 숫자는 비교해야 의미가 있다. PR, PBR, ROE는 단독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 같은 산업의 기업끼리 비교해야 강약이 드러난다. 궁병과 기병을 서로 비교하면 의미가 없듯 각자 전장에서 비교해야 가치를 알 수 있다. 6개. 숫자도 함정이 있다. PER이 낮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PBR이 낮다고 저평가가 아니며 ROE가 높다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숫자는 사실을 말하지만 미래는 말하지 않는다. 숫자를 해석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 7. 초보가 활용하는 간단한 원칙. 첫째, PER이 너무 높으면 조심하라. 기대가 너무 반영되면 실망이 오면 무너진다. 둘째, PBR이 낮을 때 이유를 확인하라. 싸다고 줍는 것은 도박이다. 셋째, ROE가 높고 지속 가능하면 강한 기업일 확률이 높다. 8. 숫자는 전술이 아니라 정보다. 숫자를 안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숫자를 모르고 싸우면 패배 확률이 높아지고 숫자를 알고 싸우면 승리 확률이 올라간다. 숫자는 칼이 아니라 지도를 읽는 도구다. 마무리. PER은 가격의 감정이고 PBR은 가치의 평가이며 ROE는 효율의 증거다. 전쟁은 감이 아니라 정보로 이긴다. 엔딩 명언. 전장은 감으로 뛰어드는 자가 죽고 정보로 움직이는 자가 산다. 개손자병법 주식기초편 17편. 배당주의 힘, 전리품을 가져오는 군대. 이 컨텐츠는 개미 세계관과 손자병법 철학을 바탕으로 주식 기초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약자가 살아남는 전략, 초보가 이해하는 언어, 작은 돈을 지키는 지혜를 전합니다. 1.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는 전리품을 챙긴다. 전쟁은 싸우고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승리한 군대는 전리품을 챙겨야 한다. 배당주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투자자에게 전리품으로 나누어주는 제도다. 이 배당은 기업의 약속이다. 기업이 배당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을 투자자와 나누겠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장사가 안 되는 기업은 배당을 지속할 수 없다. 3. 배당주의 장점. 돈이 자동으로 늘어난다.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배당금이 들어오면 총 자산은 증가한다. 배당은 시장이 흔들려도 주가가 흔들려도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전쟁터에서 말하면 농사를 지어 병사에게 식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군대다. 4. 배당주의 심리적 이점. 배당을 받는 순간 투자는 보상이 되고 보상은 공포와 조급함을 줄인다. 배당이 없는 투자는 가격에만 의존하고 배당이 있는 투자는 시간에 의존한다. 시간은 약자의 무기다. 어떤 기업이 배당이 강한가? 대체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성숙산업의 기업, 이 배당이 강하다.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핵심이다. 6개. 배당의 함정. 높은 배당률에 속지 마라. 배당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배당률이 너무 높으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나 일시적 요인이거나 기업의 상황이 나쁘기 때문일 수 있다. 전리품이 많은 이유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인지 죽기 전에 남은 걸 나누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7. 배당 투자 전략. 간단한 원칙. 첫째, 배당의 역사를 보라. 둘째, 배당을 꾸준히 늘린 기업을 보라. 셋째, 일시적인 고배당에 속지 마라. 넷째, 배당만 보고 기업을 사지 마라. 다섯째, 배당과 성장의 균형을 보라. 8. 배당주는 느리지만 지친 자를 살린다. 배당주는 빠르게 부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자의 심리를 지켜주고 시장을 오래 버티게 해준다. 전쟁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오래 버티는 자가 이긴다. 9. 배당을 재투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배당을 쓰지 말고 다시 투자하면 주식 수가 늘고 배당금이 늘고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붙는다. 전리품을 다시 병력으로 바꾸면 같은 군대가 점점 커진다. 마무리. 배당주는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이며 시간이 지나면 약자도 강자가 될 수 있는 전략이다. 투자는 빠른 승리가 아니라 오래 버티는 싸움이다. 엔딩 명언. 전리품을 받는 군대만이 다음 전쟁을 준비할 수 있다. 개손자병법 주식 기초편 18편 성장주의 힘. 미래를 점령하는 군대. 이 컨텐츠는 개미 세계관과 손자병법 철학을 바탕으로 주식 기초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약자가 살아남는 전략, 초보가 이해하는 언어, 작은 돈을 지키는 지혜를 전합니다. 1. 성장주는 미래를 점령하는 군대다. 성장주는 현재의 이익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전쟁으로 치면 아직 짓지 않은 성을 차지하기 위해 먼저 깃발을 꽂는 군대다. 2. 성장주의 수익은 폭발적이다. 잘 선택된 성장주는 시장을 바꾸고 산업을 새로 만들고 기업의 가치를 몇 배, 몇십 배로 키운다. 전쟁의 관점에서 한 번의 정복으로 수많은 땅을 차지하는 군대다. 3. 하지만 실패 확률도 높다. 성장주는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 나아가는 군대다. 길이 있을지, 자원이 있을지, 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는다. 4. 성장주가 실패하는 이유. 성장주는 돈을 벌기 전 빚을 먼저 낼 때가 많다. 성장하려면 연구, 인력, 기술, 설비에 큰 돈을 미리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실패하면 부채만 남고 기업이 붕괴된다. 전쟁에서 말하면 보급 없이 징역하는 군대다. 5. 그래서 성장주는 부침 후첸. 이 심하다. 성장주는 좋을 때는 미친 듯이 올라가고 나쁠 때는 바닥을 뚫고 내려간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성장은 희망의 전쟁이지만 희망은 공포와 맞닿아 있다. 6가 성장주는 약자에게 불리하다. 성장주는 손실 감내 능력, 장기 보유 능력, 심리 관리 능력,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 약자가 무리해서 성장주에 들어가면 공포에 찔려 도망친다. 그 도망 시점이 바로 바닥이다. 7. 성장주의 핵심 질문. 성장주는 미래를 가정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질문은 간단하다. 이 기업은 정말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시장이 커지고 있는가? 경쟁자가 약한가? 돈을 벌 구조가 있는가? 지금은 적자가 나도 나중에는 이익이 나오는가? 그 가능성이
성장주의 무기다. 8. 배당주 vs 성장주 전략의 차이. 배당주, 현재를 지키는 군대. 성장주, 미래를 점령하는 군대. 배당주는 굶지 않게 해주고 성장주는 땅을 넓혀준다. 전쟁에서 배당은 방어, 성장은 공격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9. 약자가 성장주를 다룰 때 약자가 성장주로 승리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당위 시세는 무시하고 작은 금액으로 분산하고 길게 기다려야 한다. 성장주는 시세가 아니라 시간으로 먹는 전쟁이다. 10. 성장주 투자자의 가장 큰 적. 성장주 투자자의 적은 기업이 아니라 심리다. 성장주는 공포의 기간이 길고 그 공포를 버티지 못해 도망가는 순간 승리자는 바뀐다. 마무리. 성장주는 미래를 점령하기 위한 군대다. 빠르게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 성장은 희망의 전쟁이지만 그 희망은 공포 속에서 이루어진다. 엔딩 명언. 미래를 점령하는 자는 현재의 공포를 견디는 자다. 개손자병법 주식기초편 19편 고점과 저점. 전장의 지형을 이해하라. 이 컨텐츠는 개미 세계관과 손자병법 철학을 바탕으로 주식기초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약자가 살아남는 전략, 초보가 이해하는 언어, 작은 돈을 지키는 지혜를 전합니다. 1. 전쟁에서 지형, 디싱, 은 승패를 좌우한다. 전장은 평지가 아니다.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다. 높은 곳은 유리하고 낮은 곳은 불리하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가격에는 고점과 저점이라는 지형이 있다. 2. 고점은 적이 기다리는 성벽이다. 고점은 이미 많은 병력이 주둔해 있는 성벽이다. 그곳에서 군대가 기다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고점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지고 매수세가 약해지고 가격은 쉽게 밀린다. 개미군이 성벽에 달려들면 화살에 맞고 떨어진다. 3. 저점은 병력이 지친 골짜기다. 저점은 가격이 계속 밀려서 병력이 지쳐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회사 망한 거 아니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공포와 포기가 가득하다. 그러나 그곳에서 강한 군대가 매집한다. 4. 고점 매수, 저점 손절이 반복되는 이유. 개미군은 감정으로 움직인다. 올랐으니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졌으니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고점에서 뛰어들고 저점에서 도망친다. 결과는 간단하다. 비싸게 사고 싸게 판다. 전쟁에서 가장 어리석은 군대의 패턴이다. 아래, 고점과 저점은 우연이 아니다. 고점과 저점은 가격이 우연히 멈춘 곳이 아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매수매도 흔적, 세력의 전략, 심리의 기억, 이 모두가 쌓여 있다. 그래서 고점에서는 누군가 기다리고 있고 저점에서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다. 6개, 지지와 저항의 정체. 저점은 지지선이다. 가격이 버티는 곳이다. 고점은 저항선이다. 가격이 막히는 곳이다. 지지와 저항은 세력이 남긴 발자국이다. 7. 시장은 직선이 아니라 파동이다. 가격은 올랐다가 쉬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오른다. 이 파동은 자연스러운 순환이며 이 순환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만들어진다. 8. 약자가 지형을 읽는 법. 약자가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지형부터 읽어야 한다. 고점에서 쫓아가지 말고 저점에서 겁먹지 말고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싸워라. 전장은 지형을 아는 군대가 지배한다. 9. 고점에서의 전략. 고점에서는 공격하지 말고 수비를 준비하라. 일부 차익 실현, 분할 매도, 관망, 성벽을 정면 돌파하려 하지 마라. 10. 저점에서의 전략. 저점에서는 공포를 이겨야 한다. 좋은 기업이라면 분할 매수, 나쁜 기업이면 손절. 저점에서 겁나서 도망치면 기회는 남의 것이다. 마무리. 고점과 저점은 숫자가 아니라 지형이다. 지형을 모르면 전장에서 죽고 지형을 알면 적보다 유리한 자리에 선다.
엔딩 명언. 전장은 강한 자가 아니라 지형을 아는 자가 지배한다. 개손자병법 주식 기초편 20편. 차트는 예언이 아니다. 세력의 발자국을 읽어라. 이 컨텐츠는 개미 세계관과 손자병법 철학을 바탕으로 주식 기초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약자가 살아남는 전략, 초보가 이해하는 언어, 작은 돈을 지키는 지혜를 전합니다. 1. 차트는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차트가 미래를 말해준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차트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벌어진 일을 기록한 지도다. 지도는 미래가 아니라 발자국을 보여준다. 이 차트는 세력이 남긴 흔적이다. 가격이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누군가 샀기 때문이고 누군가 팔았기 때문이다. 가격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기록이다. 그래서 차트는 세력이 남긴 발자국이다. 3. 세력의 발자국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가격. 둘째, 거래량. 셋째, 시간. 세력은 가격을 움직이고 거래량을 남기고 시간을 들여 매집하고 그 흔적이 차트에 기록된다. 4. 가격만 보면 세력을 놓친다. 많은 초보는 가격이 오르면 관심을 갖고 가격이 떨어지면 두려워한다. 하지만 세력은 가격을 조용히 움직인다. 그래서 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세력 뒤에 설 기회를 놓친다. 5. 거래량은 세력의 발소리다. 세력은 티 안 나게 움직이려고 하지만 완전히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다. 거래량이다. 거래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 그건 조용한 매집이다. 6. 시간은 세력이 가진 인내다. 세력은 한 번에 사고 팔지 않는다. 시간을 들여 천천히 사고 천천히 판다. 그래서 세력의 매집은 몇 시간, 며칠, 몇 주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7. 차트의 본질은 흔적 분석이다. 차트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세력이 남긴 흔적을 해석하는 과정이다. 흔적을 따라가면 누가 들어왔고 언제 들어왔고 얼마를 넣었고 왜 들어왔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8. 약자가 차트를 잘못 보는 이유. 초보는 차트를 도박판의 그래프, 점과의 예언, 이유로 본다. 그래서 오르면 따라 사고 떨어지면 겁나서 판다. 그건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9. 약자가 차트를 제대로 보는 법. 차트를 볼 때 질문은 이것이어야 한다. 누가 움직였는가? 얼마나 들였는가? 얼마나 오래 움직였는가? 어디에서 멈췄는가? 차트는 감정의 그래프가 아니라 전략의 흔적이다. 10. 차트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 차트가 이렇게 되었으니 내일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예언이다. 예언은 전쟁이 아니라 기도다. 기도로 전쟁을 이길 수 없다. 마무리. 차트는 예언의 도구가 아니라 흔적의 기록이다. 흔적을 읽으면 세력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세력의 의도를 알면 흐름 뒤에 설 수 있다. 엔딩 명언. 흔적을 읽는 자는 세력 뒤에 서고 예언을 믿는 자는 세력 앞에 서서 죽는다.